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했던 게 산술기압평균. 산술기압평균은 산술기압평균은 반드시 조건에 양수다라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조건에 양수다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야 된다. 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 자, 합이 일정한 거는 보통 이렇게 주지. 뭐 A 더하기 2B가 5다. 이런 식으로 준다. 그죠? 이런 게 합이 일정하다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한 거는 물론 곱을 이렇게 줘도 돼. 곱하면 5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요렇게 줄 때도 있지만 어떤 형태들이 많대요. 주로 이렇게 역수꼴이 많았죠. 역수꼴. 이런 역수꼴들은 당연히 곱하면 이렇게 1이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곱이 일정합니다. 이런 게 곱이 일정합니다. 이런 게 합이 일정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산술기압평균입니다.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눈 거는 곱했는 거의 제곱근보다 크거나 같다. 자,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이때 두 수는 A하고 B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A하고 B를 평균을 구한 거지. 그 평균을 구한 요 두 수가 같을 때 이 말이에요. 평균을 구한 두 수가 같을 때. 요게 이제 산술기압평균. 이제 많이 쓰진 않지만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자, 그거는 실수일 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실수일 때. 실수일 때 성립하고,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곱했는 거, AX 또 하나씩 곱했는 거, BY. 요거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런 거를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라 해요. 자, 이거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면 A 대 B는 X 대 Y. 이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요거를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요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자,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나서 이제 3개야. C제곱까지 있어. 그럼 요건 Z제곱까지 들어가면서 AX, BY에다가 마찬가지로 CZ의 제곱. 마찬가지로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의 B가 같을 때. 그래서 외울 때 요렇게 오는 게 외우시고, 요런 거를 우리가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산술기압평균도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산술기압평균보다는 슈바르트 부등식이 더 어려워. 산술기압평균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공식의 형태를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 물론 숙달 되면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실수네, 양수라고 안 했다, 그지? 실수라고 했네. 그리고 제곱의 합이 있네. 이걸 보고 합이 일정하다. 물론 합이 일정한 거 맞아. 그런데 요 식을 딱 보고서 이거의 제곱보다는 이렇게 되려면 앞에 뭐가 더 붙어 있으면 되느냐 하면 1제곱, 2제곱이 이렇게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럼 1x, 2y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막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좀 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계산하면 이거 5가 되고, 제곱의 합은 4가 됩니다. 그게 내가 구하는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2차 부등식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루트 20에서 플러스 루트 20이다.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차 부등식 풀어야 돼. 아직까지 이런 2차 부등식 푸는데 이거를 x 제곱이 20보다 작다면 x는 20, 루트 20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대.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작다 하면 사이, 크다 하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럼 지금 이거 최대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클 때야. 그 최대값은 2부터다. 어렵겠지? 자, 321. 자, 요거하고 요걸 딱 보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 자, 그러면 요거의 제곱보다 이게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려면 앞에 1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면 ax, by, cz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9, 14가 되고 이것도 14네. 자, 우리가 구하는 거의 제곱이랍니다. 그럼 제곱이 1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네. 자, 작거나 같으면 사이지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14까지. 지금은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가 최소값. 하는 방법은 알겠지? 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푼다 생각하면 돼. 하는 방법은. (322) 제곱의 합을 A라고 해서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3이다. 자, 마찬가지로 요식과 요식을 보고서 슈바르트 부등식이네 그런 감이 와야 돼. 그래야 그 식을 직접 설어가는 거지. x제곱 y제곱 요거는 3x 플러스 2y 요거의 제곱보다는 요런 식이 성립하려면 앞에는 3제곱 2제곱 이렇게 됩니다. 모양 맞추는 거 이제 대충 알겠지? 그럼 여기 9, 4, 여기 13 요거는 a. 자, 그게 3x 플러스 2y 제곱이잖아. 그럼 3x 플러스 2y의 제곱이 이거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3a보다 플러스 루트 13a보다. 그래서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 근데 최대값, 최소값이 차가 13이에요. 차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뺏는 거지. 그럼 2 루트 13a 이게 차잖아. 이 차이가 13이었다. 양변 제곱 4 곱하기 13a 요거는 13의 제곱 13, 13 약분한 a는 4분의 13이다. 자,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다, 그지? 지금까지는 그냥 공식에 그대로 맞추기만 해주면 돼. 자,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요런 거는 이제 좀 어려워.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의 최대값과 A 범위 찾는 거야, A 범위. 그럼 A에 관한 어떤 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A 범위를 찾아라는 거지. A에 관한 어떤 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A에 관한 범위를 구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A제곱 B제곱 C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요거 제곱이 이렇게 성립하려면 앞에는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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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3이고, 요건 4고, 이건 2제곱이다. 그럼 12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 최대값 최소값. 그렇게 푸는 건 아니겠지, 일단. 자, 그래서 요거를,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A, B, C, 여기서 B 더하기 C는 2-A.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A제곱. 그러면 B 더하기 C가 주어져 있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주어져 있고 그럼 B제곱 C제곱 요거를 B 더하기 C의 제곱보다는 요렇게 되도록 하려면 앞에 1제곱 1제곱이 있으면 1B 1C가 B 더하기 C죠. 그래서 요거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건 2가 되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A제곱 B 더하기 C는 2-A 요렇게 해서 이제 A에 관한 식이 만들어요. BC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 놓고 그 BC에 관한 식을 마지막에 이렇게 A에 관한 식으로 고쳐버리면 A 사이에 있는 관계식이 나타납니다. 8-2A 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정리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 3, 2,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끈이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A 범위가 나타납니다. A 최대 최소값이 합을 구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하시오.
그 다음 절대부등 활용.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하대. 슈바르트 부등식은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저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거의 잘 안 낸다. 잘 안 나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 활용은 되게 중요해요. 활용은. 활용도 마찬가지로. 산술 기하선은 이런 활용이 중요해요. 자, 일단 식을 만들어야 돼요. 길이가 4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요런 게 다 철망이에요, 철망.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의 우리를 만들게 돼요. 이때 전체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을 합니다. 자, 길이가 40인 철망이에요. 그럼 넓이는 이거를 x라 두고, 이거를 y라 두면, 넓이라는 것은 xy의 최대값을 합니다. xy의 최대. 그런데 x하고 y는 길이가 40인 철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2x, x 두 개의 길이, y는 4개네. 4y를 하면 이 길이가 40을 만들게. 철망의 길이가 4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y는 20이다는 이런 조건을 하나 문제에 씁니다. 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곱의 최대값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x하고 2y를 더하면 더해서 2를 나누는 수는 x하고 2y를 곱해서 제곱근을 치는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럼 요게 20이니까 이 좌변은 10이네. 양변 제곱해버리면 이거는 100이 되고 이거는 2xy입니다. 그래서 xy는 50보다 작거나 같아서 xy 최대값은 50이 되고, 언제 그렇노 하면 항상 요거 두 개 지금 평균 내고 있지. x랑 2y의 평균을 내고 있잖아. x랑 2y, x랑 2y의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때 두 수라는 것은 xy란 말이 아니고 요거가 두 수가 됩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을 때 그때 이제 등호가 되면서 등호일 때가 50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는 같네. 이거 두 개는 같네. 그럼 x랑 2y랑 같으면서 10, 10으로 가겠지. 자, 그래서 x는 5가 되고 x는 10이 되고 y는 5. 요렇게 요 길이를 잡게 되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 요 정도가 이제 시험 거의 대표입니다. 자, 그 다음 325. 자, 높이가 5cm인 직면체 모양의 소포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으로 묶으리라. 이때 길이가 100cm인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소포의 최대 부피는, 자, 매듭 길이는 생각하지 말자. 묶는 데들은 그냥 이 둘러싸인 부분만 생각하자. 높이는 5가 되겠다. 자, 요쪽 길이 x라고 요쪽 길이를 y다 이렇게 봅니다. 길이를. 그러면 길이가 100인 끈으로 했기 때문에 길이가 y가 아래 위로 2개 있지. 그 다음 x는 아래 위로 2개 있지. 그럼 x도 2개, y도 2개, 끈 길이 구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5는 여기도 있고 요 길이는 5가 되지. 5는 여기도 5는 4개가 있으니까 20. 이 길이가 100이 됩니다. 이 길이. 묶은 끈의 길이가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80이니까 x 더하기 y는 40이다. 요런 합이 일정한 관계를 줄 겁니다. 끈의 길이가 100이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상적인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한 게 부피잖아요. 이 부피는 5하고 x하고 y를 곱해 이게 부피가 됩니다.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마찬가지로 두 수를 더했네.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두 수를 곱해서 제곱근을 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x 더하기 y가 40이니까 여기 20이 되겠죠. 그럼 제곱이 20이니까 xy는 40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의 최대값이 400이 됩니다. 그럼 전체는 5 곱하기 400. 이게 최대값입니다.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즉 x, y를 둘 다 20으로 할 때. x와 y를 둘 다 20이 되도록 길이. 즉 요 길이 요 길이 같게 되고. 그럼 정사각 기둥모양이겠지. 정사각 기둥. 그렇게 길이가 일정할 때는 그 가로 세로의 길이를 그렇게 같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이 부피가 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푸는 것밖에 없다. 이건 그렇게 안 하면 연습 안 되면 식도 만들기도 안 쉽지만 값도 구하기 안 쉬워. 식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자,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예요. 자, 그럼 일단 요 식이 주어지겠죠. a제곱 b제곱은 4, 5, 20 이런 관계가 주어져요. a제곱 b제곱은 이 상자의 모서리 12개의 길이의 합은 모서리 12개의 길이의 합. 모서리 위에 4개 있고 옆에 모서리 4개 있고 아래쪽에 모서리 4개 있고 그러면 자, 요 a가 요 길이가 a라는 말이죠. 요 길이가 그 밑에 있는 요 길이도 a겠네. 4개를 더하면 a겠네. 그까지 더하면 2a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지 b. 자, b가 옆으로 돌아가면서 4개가 있네. 4개 있는 소리 4b. 자, 이거의 최대값 구하시오. 이거의 최대값 구하시오. 자, 요렇게 주고 요거의 최대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산술기하 아니라는 거 알겠지? 산술기하가 아니고 슈바르트 부등식이에요. a제곱 b제곱 요거 하고 2a 더하기 4b 요렇게 되려면 2제곱 더하기 4제곱이 앞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요식은 요식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2a 더하기 4b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여기 16 곱하기 4는 여기 20. a제곱 b제곱도 20. 그럼 제곱이 요거의 제곱이 20제곱보다 했기 때문에 2a 더하기 4b는 2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때는 마이너스 20 하면 안 돼. 지금은 이 AB가 길이니까 뭐 0보다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 좌변은 마이너스 20 하면 돼. 그래서 지금은 최소값을 구하라 안 하겠지.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은 20이래. 언제? A 대 B가 2 대 4, 즉 1 대 2가 될 때. 즉 B는 2A가 될 때. 요 길이를 요 길이의 2배가 되도록 해주게 되면 요 둘레, 모서리 길이의 총합이 최대가 됩니다. 지금 계속 듣고만 노는 사람들 있지, 듣고만 있는 사람 공부 안 하고 아직까지 공부하면 돼. 아직까지 한 1, 2주 정도 더 지나면 늦어질 때 그때는 이제 그냥 포기해야 돼. 더 늦기 전에 딱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스스로. 준혁이 알겠지? 예. 아마 그렇게 쳐다보고 구경만 계속 하고 있으면 나도 시험 치러 가서도 시험지 구경만 또 하고 있어. 자, 이제 문제 마무리. 다음 보기에서 조건 P와 그 부정 다르게 연결됩니다. 자, P는 X제곱은 9보다 작다. X제곱이 9보다 작다 부정할 때 조심해야 되지. 부정은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다 했으니까 이거 틀립니다. 부정은 무조건 여집합이야. 여집합.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립니다. 조심하고. AB가 0이다. 두 개를 곱하면 0이다. 그럼 곱하면 0이 아니다. 이 말이지. 곱해서 0이 아니라는 말이 뭔데? 둘 다 0이 아니라는 말이야. 곱해서 0이 아니다. 그럼 곱해서 0이 안 되려면 둘 다 0이 아니지. 한 개는 0이 있으면 0 됐고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 자, 요거 다 틀렸지. 그래서 일단 자, 요런 거 할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이런 거는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봐. 이 뜻이 무슨 A, B가 0이다. 우리 해석하면 어떻게?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렇게 하잖아. 곱해서 0이라는 말은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 말이다. 이거 부정하는 거야. 이거. 그럼 A가 0이 아니다. O하니까 AND. B가 0이 아니다. O가 되면 안 되고, 여기 AND가 돼야 여기 참이다. 그래서 니은 또 틀린 거예요.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다. 이게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이거의 부정이에요. 그럼 이 부정은 X가 0, O하기 때문에 여기 AND로 바뀌고 Y도 0이다. 즉, 둘 다 0이 된다. 모두 0이다. 그래서 요건 참. 부정을 이런 예제들 자꾸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을 적에 기억 같은 부정은 안 어려워. 이런 거는. 그지? 하지만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요 조건이 합성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사실은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이런 뜻을 그냥 요렇게 표현하면 요런 거에 대한 부정이 조금 어려워.
이렇게 조건이 합성되어 있잖아.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런 게 이런 식으로 P, O와 Q 이렇게 합성되어야 돼요. 이렇게 합성된 식을 부정할 때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 부정이 되지. 안 그러면 아따가 틀려. 그래서 니은, 디귿 이런 부정하는 거 잘 알아둬야 돼. 자, not P 이고 Q이라의 진리집합은 not P 하면 돼. P의 여집합. 이고 했기 때문에 교집합. 그 다음에 Q 이거 구하라. 즉 Q 빼기 P를 구하라. 이런 말이야. 그지? Q 빼기 P를 구하라. 그럼 P는 전체 집합이 요렇지.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수를 보면 안 돼. P는 2, 3, 4 요거만 봐야 돼. 1, 2, 3, 2보다 커야 되는 거 2, 3, 4 요 수 중에서 보는 거야. 진리 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에서 보는 거야. 전체 집합에서. 그 다음에 Q는 3보다 크고 6 이하. 그러면 4, 5, 6 요런 게 Q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값이 있는 것들은 요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게 쉬워. 근데 이런 부등식으로 표현된 식은 이렇게 빼면 우리 헷갈릴 수가 있어. 자, 그때는 P 여집합 구하고 Q를 구해서 교집합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예요. 자, 요거는 Q에서 P를 바로 빼. Q 중에 2, 3, 4에 해당하는 빼버리면 요것밖에 안 빠지지. 그래서 남는 거는 5, 6이 된다. 그 다음 329. 다음 중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XY가 실수일 때, 명제 X 플러스 Y, XY가 모두 유리수이면, 자, 두 개 더해도 곱해도 유리수이면 했다, 이제. 더해도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야. 자, 우리가 반례는 어떻게 했나? P이면 Q이다. 이거 반례 어떻게 하라 했어? P인데 Q가 아닌 거 찾는 거야, 이게. P이면 다 Q가 돼야 돼. 근데 어떤 게 안 되느냐? P인데도 Q가 안 되는 거 찾아라. 그게 반례야. 만약에 not P이면 Q다라는 명제가 있었어. 그럼 요거의 반례는 not P인데 Q가 아닌 거. 요거 중에서 찾는 거. 요거 중에서. 이거 아직 반례 잘 모르는 사람 있더라. 아직까지. 더해서 곱해서 유리수 중에서 찾는 거야. 항상 요거 중에서 찾는 거야. 요거 중에서. 요거 중에서 찾는 거야. 요거 중에서. 더해서 유리수고 곱해서 유리수 중에 찾아야 돼. 그럼 반례는 뭔데? 적어도 하나가 유리수다. 반례는 뭔데? 그럼 요게 아닌 거는 모두 무리수다. 이게 반례죠. 아, 그런 게 이제 반례가 돼. 요건데, 요거인데 요것이 아닌 거. 적어도 하나가 유리수이다가 아닌 거는 둘 다 무리수다. 이게 반례죠. 그래서 곱해서 더해서 유리수가 되는 수 중에 두 개 다 무리수가 되는 게 그게 반례가 되는데 그 반례 한번 찾아보는 거야. 반례를. 그러면 더해도 곱해도 일단 유리수가 되는 수 중에 해야 되지. 더해도 곱해도 유리수. 이거는 곱하면 무리수가 돼버리지. 유리수가 돼버리지. 더해도 곱해도 유리수야. 유리수 맞네. 근데 이거는 더하면 무리수지. 이런 건 일단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P가 아니기 때문에. P 중에서 보는 거야, 항상. P 중에서. 이거는 곱해도 유리수, 더해도 유리수. 이거는 더해도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 이것도 더해도, 이건 더하면 무리수가 돼버리지. 2루띠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거. 더했을, 이것도 볼 필요가 없네. 더하면 루트이니까. 더해도 곱해도 유리수가 돼야 돼. 그게 P인데, 또는 이런 명제 같으면 P가 아닌 것 중에 이렇게 찾는 거야. Q이면 P다. 이거 반례는 뭔데? Q인데 P가 아닌 거잖아. 요렇게 되는데, 요거이면 요거이다가, 요거이면 요게 돼야 되는데, 요거인데도 요거 아닌 거 찾는 거야. 이거 중에서 찾는다. 이거 중에서 찾아야 돼. 이거 중에서 찾는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반례 찾을 때. 반례는 어떻게 찾아야 돼? 더해도 곱해도 유리수가 되는 수 중에 찾는 거야. 근데 더해서 무리수거나, 곱해서 무리수가, 이런 수는 반례 자체가 될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런 건 아예 보면 안 돼. 더해서 무리수 될 거야. 더하면 무리수잖아. 더하면 무리수다. 이런 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례는 뭔데? 적어도 하나는 유리수. 둘 다 유리수인데요. 이런 건 반례 아니야. 참이 되는 거지. 둘 다 무리수지. 그럼 적어도 하나가 유리수다. 이게 틀렸잖아. 둘 다 무리수네. 그래서 이런 게 반례가 돼. 그러니까 반례도 시험에 크게 많이 내고 이런 건 아닌데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례를 공부를 똑바로 해놔야 돼.
다음 중 참인 명제는 x가 1이 아니면 제곱이 1이 아니다. 아니지. x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보는 거야. 대우로. 부정이 딱 돼 있는 걸 이렇게 그대로 보면 안 헷갈리면 괜찮은데 헷갈려버리면 까딱하면 틀려. 부정이 돼 있어버리면. 자, 먼저 이거부터 봐. x가 1이 아니야. 그러면 제곱하면 1이 아니가 꼭 맞는 것 같잖아. x가 1이 아니다. 아, 제곱하면 당연히 1이 아니지.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봐. 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 이거는 당장 바로 틀린 거 알겠지? 바로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보면 복잡해. 또는 조금 헷갈려. 그럼 빨리 고치면 돼. 알겠지? 대우로 고치는 거 언제 고친다 했나? 또는 돼 있는 거는 그리고 보는 게 편하다 했지? 그 또는을 그리고로 고치는 게 대우. 그 다음에 부정이 된 거를 부정이 아닌 식으로 고치는 게 대우.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식을 언제 쓰더라. 그런 식이 나오면 빨리 대우로 바꿔줘야 돼. 이런 정도는 먼저 쉽게 바꿀 수 있겠지. 틀렸지? 이것도 봐. 더해서 0보다 크면 둘 다 0이 아니다. 더해서 0보다 크지. 그럼 둘 다 0이 아니가. 제곱을 해서 더하면 0보다 크잖아. 뭐 빼고? 00 되는 거 빼고는 다 0보다 크잖아. 더해서 제곱의 합이 들을 때 최대한대로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해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자꾸 이해할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최대한 이해를 해. 물론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만 복잡하다 싶으면 막 정신 끊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지. 그러면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 최대한대로 여기서 딱 집중해가 있어. 상욱이 금방 집중하다가 나한테 걸렸어. 보고 있는 거하고 집중하는 거 표시 나잖아. 딱 생각하면서 보고 생각하면서 머리가 수업을 10시간씩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올라 1시간 반 하는 그거를 집중 못 해가 있나. 같이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어야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들어오지. 더군다나 이거는 뭐 계산만 쭉 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딱 할 분 놓쳐버려 자꾸. 집중을 딱 해가봐. 특히 문제 부분. 자, 제곱을 해서 더하니까 0보다 커. 당연히 제곱은 0 이상의 수잖아. 0 이상의 수를 더했는데 0 이상이 아니고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둘 다 0이 되면 안 되잖아. 둘 다 0이 되면 0 더하기 0은 0. 0보다 안 크지? 근데 적어도 한 개라도 0이 아닌 수가 있어. x가 뭐 음수든 양수든 관계없어. 제곱을 해버리면 0이 아닌 수는 무조건 양수가 돼버리지. 하나는 0이 돼도 관계없어. 한쪽이 양수 돼 있으니까. 그러면 0보다 크다. 이 말은 둘 다 0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말 뜻은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다. 자, 또 이런 뜻, 이런 거 나왔다, 그지? 이런 거를 예제를 하면서 선생님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런 것만 다 모아놓으면 정리된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따로 공부 못해. 공부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 하나 나올 때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너가 이렇게 바로 탁 해석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해석을 해야 문제가 안 풀어지는데, 안 그러면 틀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딱 메모해놨다가 자꾸 반복해서 보라고. 그래야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이런 식이 탁 나오지. 근데 이거는 둘 다 0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지. 둘 다 0이 아닐 필요는 없어. 하나는 0이 돼도 관계없잖아.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 대우 한번 해볼까? x가 0이거나 y가 0이면 x가 0이거나 y가 0이면 제곱의 합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죠. 요거 대우를 버릴까. 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 그럼 하나는 0인데 하나는 0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제곱의 합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는 0이 아니야. 적어도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는 0이 되고 하나는 0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곱의 합이 0보다 같을 수도 없지. 같으려면 0 돼야 되니까. 작다. 작을 수는 더더욱 없다. 그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야. 그럼 적어도 하나가 0이라면 둘 다 0이란 말이 아니잖아. 둘 다 0이면 성립해. 둘 다 0이면. 0 더하기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성립. 근데 이거는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거야. x가 0이면 y는 이렇게 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x가 0이고 y가 0이 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요럴 때는 성립하지만 이럴 때는 성립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성립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요 명제하고 대우는 참 거짓이 같다 있다. 그래서
명제에서 내가 따지기가 좀 헷갈려 하여튼 따지려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그러면 대우를 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더 간편하게 해석이 되는 게 있을 거야. 헷갈릴 때 이야기다. 헷갈릴 때. 3번은 x가 y보다 크면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이거 성립해 안 해? 이거 안 하는 건 이제 많이 했다. 그지? 언제 성립해? 요런 말이 있으면 성립해. 둘 다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없으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 있지. 이거는 항상 성립해. x가 y보다 크면 세제곱도 크다. 이거는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돼.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어. 그 다음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더라.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더라. 그럼 x가 2보다 작나? 자,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것은 이런 수잖아.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건 이런 수야. 평균 왜 잘라고 톰 살잖아. 다 보고 있다.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면 x가 마이너스에서 2 사이다 이 말이야. 그럼 x가 2보다 작나? 요런 수는 x 2보다 작다 하면 돼 안 돼? 되지. 어떤 수를 잡아도 2보다 다 작잖아.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건 요 안의 수야. 요 안의 수. x가 요 안의 수이면 이 수는 2보다 작다. 2보다 다 작잖아. 2보다 다 작잖아. 당연하지. 요게 p고 요게 q면 지금 p하고 q는 요렇게 돼 있는 거지. p이면 항상 q잖아. 요거는 참이야. 자, 두 개 더해서 0이야. 그럼 둘 다 0이가 말도 안 되지. 마이너스 3하고 3은 더하면 0이지. 근데 둘 다 0이다 하면 틀린 거야. 이런 게 뭔데? 발레지, 발레. 발레는 어디 찾아야 돼? 더해서 0이 되는 수 중에 찾아야 돼. 그 수가 요것이 안 되는 거 찾는 거야. 둘 다 0이다. 이게 안 되는 거 찾는 거야. 이런 게 발레가. 자, 이렇게 발레가 착 빨리 이렇게 나오면 다행이지. 나오면 다행인데 이런 식 같은 거 다루는 게 막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빨리 못 찾아. 그러니까 이런 발레를 빨리 찾아내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찾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게 자꾸 헷갈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건 어떻게 푸는 거라고? 예제들 이런 걸 자꾸 반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풀어야 돼. 왜 맞고 왜 틀리고 하는 건지를. 31.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를 할 때 P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P하고 Q는 이렇게 생겼다. P하고 Q는 이렇게 생겼다. 이때 이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가 이렇게 들어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지? P가 Q 안에 들어있나? 아니지. Q는 그 P에 들어있나? 아니지. 서로 간에 포함할 수는 없어. 그지? 그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있나? P의 여집합 P 아니지. 전체 Q 안에 있나? 아니지. P가 Q의 여집합 안에 있나? 그렇지. P는 요 Q의 여집합이 Q, 여기잖아. P는 그 안에 들어있지. 여기 참. 어떤 명제가 참이다 하면 P이면 Q이다. 요 명제가 참이다 하면 A가 0일 때야. 그러면 좌변은 A가 0이면 이게 0 곱하기 갈로 하면 이 좌변은 0, 우변도 0.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이 P가 됩니다. 그럼 여기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좌변은 0, A가 0이니까 우변도 0. 그럼 0이 0보다 작다. 절대 성립할 수 없지. X가 어떤 수든 간에. 그러니까 P는 공집합이다. 만족하는 X가 한 개도 없습니다. A가 0일 때 이야기야.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으니까 P는 0. 그럼 P는 공집합이다. 맞네. 굉장히 어렵지. 이해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양수야. 이제 이거 양수. 예를 들어서 3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나눠버리면 되지. 양수는 양변 나눠버리면 요거 푸는 거야. 그러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하면 요게 P가 돼. P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다. 언제? A가 양수일 때. 자, B가 0이지, B가. B가 여기 0이면 요 Q는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0보다 크다는 여기네 여기. 이게 Q가 돼요. 파란색이 P가 되고 빨간색이 Q가 됩니다. 그러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요거 참. 아까 기억도 참이었지. 그 다음 이거 자, 요 불참이었고 이것은 A가 음수인데 이 음수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런 수야. 음수는 이렇게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지. 그럼 요 부등식을 풀면 1과 2가 근인데 크다잖아. 크다. 자, 크다 해버리면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요게 P가 됩니다. 이제 Q는 이때 B는 3이야. 3. 여기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3은 여기 있잖아. 3보다 크다는 요거네. 3보다 크다는 여기고. 자, 요렇게 된 상태야. 요렇게 되면 PQ는 Q가 P에 포함이 되는 거지. Q가 빨간 거잖아. 요게 Q. 그다음 그게 P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이면 Q더라. 요게 참이가 물는 거는 P의 여집합이 Q에 요렇게 되나 묻는 거야.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있나? 아니지. 요거는 거짓이야. 그 33.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이니까 참이 되려면 어떤 실수 X 이것의 부정이 참이야. 그럼 이 명제는 뭔데? 이건 거짓이야. 이거의 부정이 참이니까 요 명제는 거짓이야. 이해됐지? 부정에서 참이 되는 것은 그 명제는 거짓이다. 그럼 이게 거짓이야. 어떤인데 이게 거짓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인데? 한 개도 없으면 거짓이야. 어떤일 때는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지. 어떻게 하면 거짓이 되느냐면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다. 이거 만족되는 X가 없어. 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 요 2차식이 0보다 작은 것도 없고 같은 것도 없는 거야. 그 뭐만 있다는 뜻이야? 큰 것만 있다. 요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작은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건 있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작은 것도 큰 것도 없잖아. 작은 것도 참 같은 것도 없잖아. 요거를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즉 다른 말로 하면 큰 것만 있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게 거짓이라는 말은 그것을 반대로 되는 거죠. 크다 이거는 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라. 이렇게 되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짝수 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4보다 커버리면 됩니다. 자연수 A에 대한 조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더라. 이게 참이 돼야 돼, 참. 그러면 자연수 A에 대해서, 이 A가 자연수인데, 어떤 A가 오더라도 이게 0보다 커야 돼. 어떤 A가 오더라도 0보다 커야 돼. X에 어떤 양수가 오더라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자, 요 X에 모든 양의 실수야. 여기 0.1도 오고, 3도 오고, 7도 오고, 100도 오고, 뭐, 1000, 이런 수가, 어떤 수가 오더라도 요 식이 항상 성립돼요. 아무리 작은 양수가 오더라도 X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기 때문에 어떤 양의 수가 오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러면 이 수가 어떤 수라 해야 될까 생각해. 0이면 되지. 어떤 양수라도 0보다는 크다 이랬어. 이게 음수가 오면 되는 음수. 어떤 조그마한 양수라도 음수보다는 크다 이렇게 됐다. 여기 0이 못 버리면 X가 어떤 작은 양수가 온다 하더라도 0보다는 클까. 근데 여기 양수가 와버렸어. 예를 들어 0.00 이 아주 작은 양수가 됐어. 요거보다 더 커야 되는데 요거보다 작은 양수도 있잖아. 요 X 중에. 아무리 작은 양수가 와도 성립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야. 하지만 0이 오거나 음수가 와버리면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X의 어떤 양수라도 다 성립. 그래서 모든이기 때문에 요 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A-4라는 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오면 된다.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자연수라 했지. 자연수 A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 4. 이런 게 어렵대. 자, 다음 중 대우가 참인 거. 그럼 대우 찾으면 안 되지. 명제가 참인 거 찾아라. 대우가 참이다라는 말은 명제가 참이다 이 말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 말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X를 구하라 이 말이야. 자,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가, 이거는 틀린 거 바로 알겠지. 넓이가 같다 해서 밑변은 같은데 높이가 같은 거. 그럼 높이가 같은 거는 이게 평행할 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다 높이 같잖아. 하지만 이것들을 합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 두 실수 XY에 대해서 X가 Y보다 크면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가 바뀌어야 되지. 언제 그렇다 이런 거다. 부호가 같을 때. 요 말이 있을 때는 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없잖아 지금. 그냥 실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호를 이렇게 결정해도 틀리고 이렇게 결정해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XY를 나눌 건데 그 나누는 수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부동호가 그대로 있을지 반대로 될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돼. 0보다 클 때만 제곱도 크더라. 요거 하나 하고, X가 Y보다 클 때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는 XY 부호가 같을 때입니다. n이 짝수야. n이 짝수면 이거는 연속된 세 자연수지. n이 짝수야. 그러고 연속된 세 자연수야. 그럼 n이 짝수니까 n을 뭐라고 고칠 거냐면 2k로 한번 고쳐볼게. 짝수니까. 그럼 n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k는 뭐겠냐? k. n이 짝수인데 n을 2k로 두면 k는 무슨 수가 돼? k는 자연수겠지. k에 1, 2, 3 집어넣어야 요 수가 2, 4, 6, 8 이렇게. 자, 여기서 2를 묶어버리자. 2배의 k 플러스 1 이렇게. 2배의 k 플러스 1.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4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2k 플러스. 위에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자, k 플러스 1이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은 이거는 짝수야. 그냥 연속된 두 자연수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잖아. 그거 곱하면 무조건 짝수지. 두 수 중에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니까 곱하면 짝수야. 그럼 요게 짝수니까 2의 배수, 이 수는 무조건 2의 배수야. k가 어떤 수가 되더라. 여기 4가 있으니까 무조건 8의 배수, 현재까지. 그런데 요 수를 또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4네. 3이네. 이게 6이지. 아, 짝수니까 2 집어넣어야 되네.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럼 4, 3, 12, 24네. 그지? 24의 배수지, 현재. 그 다음에 또 4 집어넣어볼까? 4 곱하기 5 곱하기 6. 4, 6이 24. 또 2의 배수 되네. 뭐 대충 2의 배수겠네. 뭐 지금 그냥 그렇게 해라. 아까 같이 그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좀 많아져가지고 어려워, 그렇게. 그러니까 요런 수는 숫자를 몇 개를 집어넣어 보면 그게 24의 배수더라는 거를 그냥 식을 가지고 증명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알아낸다는 뜻으로 그냥. 요거는 참이. 그리고 잘 모르겠어. 그럼 나머지 가 찾는 거야, 나머지 가. 항상 그렇게 해야 돼. 5개짜리 객관식은. 이런 거는 주관식도 안 나와. 무조건 객관식이야. 객관식인데 다음 중. 그러면 보통은 3개 아니면 4개까지는 쉬워. 나머지 1개가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다. 그 1개 어려운 거를 풀어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정 어려우면 요거 어려서 모른다. 모르겠으면 빼놔놓고 나머지 것 가지고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그지? 다 맞던가 뭐 그 중에 1개 틀리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쉽고 요것도 아까 그 내용 알고 있으면 쉬운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곱해서 정수더라. 그러면 각각의 정수가 아니지.
3하고 3분의 1은 곱하면 1 정수잖아. 무조건 발레는 요렇게 되는 수 중에서 해야 돼. 곱해서 정수가 되는 수 중에 생각해야 돼. 이거는 곱하면 정수 맞잖아. 근데 이 각각이 다 정수가 아니지. 이건 틀렸지. 요것도 아까 틀렸고, 맞는지 3, 이것도 틀렸고. 그럼 틀렸고. 어떤 수가 무한소수야. 그럼 그 수는 무리수가. 예를 들어서 0.1 이런 건 무한소수잖아. 근데 이거는 9분의 1 유리수가 되잖아. 이게. 틀렸지, 이것도. 맞는 거는 뭐 3번 안 해도 이제 이거를 맞는 걸로.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얘도 이건 객관식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36. 연결하는 거. 자, P이면 낙Q, P이면 낙Q,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낙Q랑 또는 P 되는 게 있어야 돼. 낙Q. 요건 Q이면 R. 요건 다른 말로 Q이면 R. 낙Q는 뒤에 있기 때문에 연결을 못 시키지. 이거이면 낙Q인데 이것도 이거이면 낙Q니까 낙Q는 연결 못 시켜. 그래서 Q는 R. 요거는 이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다시 오고. S면 Q네. S면 Q. S면 Q. S면 Q는 not Q이면 S라 해야 돼. 요거 대우 보면 not Q이면 S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not Q이면 S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not Q이면 자꾸 연결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았는 게 요거 한 개밖에 안 남았네. 남아있는 게. not Q이면 나다. 또는 Q이면 R. Q이면 R 해서는 여기 연결 못 시키지. 하지만 not Q이면 나다리면 not Q. 나다리면 이거 왜 하나가 실격지로 와 있지? 다시 보자. 뭐 잘못됐네. P이면 not Q야. P이면 not Q. 다음 보기에서 항상 참여해줘. P이면 not Q. 요거 썼고. 그 다음 요거 not Q이면 S지. not Q이면 S야. 그래서 P이면 S다는 거 하나 알 수 있는 거야. 요거 두 개는 밑에 적어놨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 요거 두 개는. 이거는 연결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 Q이면 R이다. 요거 적어놓자. Q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요게 다 있는 거. 요거 다 참이니까. 여기 적은 건 다 참이니까. not Q이면 P더라. not Q이면 P다. 이거는 역이지, 역. 역은 참이 아니야, 그지? not Q이면 P다. 이거 역이기 때문에 역은 참이라면 안 돼. Q이면 나다리더라. Q이면 나다리. Q이면 R이지. 근데 요건 Q이면 나달 이런 것도 틀렸네. 여기 없잖아, 그런 게, 그지? 참인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P이면 나데스다. P이면 S지. 근데 P이면 나데스다 있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S이면 R이더라. S이면 R이더라. 이거 왜 이렇지? 세 번째 하나, 둘, 요거 not Q이면 나다. 그렇지. 조건 왜 저런 거지? 다시 할게. P이면 not Q다. P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S지. not Q이면 S야. not Q이면 S. 나데스. not Q이면 나데스. 그리고 Q이면 R이야. 자, Q이면 R은 따로 없다, 그지? Q이면 R이다. 이제 다음에서 오는 거예요. not Q이면 P더라. not Q이면 P. not Q이면 P다. 이건 여기지. 여긴 성립 안 해. Q이면 나달이더라. Q이면 R인데 Q이면 R인데 이거는 Q이면 나달 됐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 그 다음 P이면 나데스더라. P이면 나데스다. 이걸 성립합니다. P이면 나데스. S이면 R이더라. S이면 R이더라. 이것도 없네, 그죠? S이면 R이더라. S이면 Q더라. 뭐라고? Q면 S이면 Q고
여기 S이면 Q. 요런 관계 안 되네. S이면 Q고, Q면 R이지. 그러면 S이면, 요것도 그렇잖아. 요렇게 해서 계속 연결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연결을. 그 다음에, 세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거는. 자, 이것도 연결하는 거야. 자, 그냥 간단하게 먼저 적어줄게. A면 B야. 그 다음에 B면 C야. 자, C면 D더라. 자,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 A면 D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A면 D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연결시켜라. 연결. 요것만 연결되면 A로부터 D다 하는 게 참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창의적인 학생이다. 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창의적인 학생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창의적인 학생.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지.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이다. 자, 적극적인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적극적인 학생은 여기 없으니까 적극적인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됐지? 다 연결시킨 거야. 그럼 어떻게 씁니까?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창의적인 학생이다. 성기고. 적극적인 학생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흐르지. 적극적인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생은 창의적인 학생이다. 창의적이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다. 과학을 좋아하면 창의적이기 때문에 창의적이지 않으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씁니다. 그럼 이때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셔야 돼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역이지 역.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지. 창의적인 학생은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창의적인 학생은 과학을 이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 학생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성립하는 게 아니야.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모른다라는 거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적극적이다. 과학을 좋아하는 적극적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내릴 수가 없지. 이거는 틀렸네.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은 적극적이지 않다. 적극적이면 창의적이니까 창의적이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다. 요게 참이다.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다. 그래서 요것도 틀려. 계속 연결을 시켜주면 돼. 그러면 전체 간의 관계를 그 화살 때 흐르는 그 방향대로 성립한다. 자, 다음 보기에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거야. 요렇게도 성립하고 요렇게도 성립하는 거 찾아라.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인 거를 구하라. A가 B 합 C에 들어있어. A가 B 합 C에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들어있단 말이야? B가 여기 있고 C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거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 일반적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놔야 돼. 이렇게. 겹치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 있는 이런 형태로 해놔야 돼. 자, A가 어디 들어있는데? B 합 C에 들어있어. 그 B 합 C에 어떻게 들어있는데? 몰라. 근데 B 합 C에 들어있다고 했어. 그제? 그럼 요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이거. B 합 C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하여튼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B 합 C 요 안에 A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지, 지금.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결론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A가 여기 있다 하면 돼, 안 돼? 틀렸지. A가 여기 있다 하면. 틀렸지. 여기 있다 하면. 틀렸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안에 있기는 있는 건 알죠. 요 말이 그 말이야. A가 B 합 C에 들어있다는 말은 여기 있다 해도 틀리는 거고, 여기 있다, 어디를 결정해도 틀려.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면 이 안에 그냥 들어있더라는 그 말만 해준 거야. 그럼 A가 B에 들어있거나 C에 들어있나? A가 이런 식으로 B에 들어있거나 C에 들어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지. 이렇게 될지 이런 건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 두 개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건 안 되지. 그러면 근데 A가 B에 들어있거나 C에 들어있어. A가 이런 식으로 B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C에 들어있어. 그러면 B 합 C에 들어있다. 이거는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만 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되지 않고 필요 조건만 돼. 삼각형이 이제 2등변이야. 이렇게 2등변이야.
그러면 두 변의 길이, 이거는 봐. 이등변이란 말이나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충분이야. 둘 다 짝수야. 그러면 더하면 짝수가. 그렇지. 둘 다 짝수면 더하면 짝수. 더해서 짝수면 둘 다 짝수란 말이가. 아니, 홀수도 되잖아. 요거는 충분 조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이음만 필요 충분 조건.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하는 자연수 a 최소값을 구하라. 이건 넘어야 되겠죠, 이제. p가 q에 포함되면 되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게 충분 조건이에요, 요게. 요것이면 요것이다, 요게 참이다. 자, 그러면 요거 대우는 요거 not q이면 not p다, 그것도 참이 되겠지. 그럼 x가 a이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a일 때 요게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1, 2, 1, 1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a는 양수다 되기 때문에 a 값은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지? 필요 조건으로 보지 말고 무조건 충분 조건으로 고치자 했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요것은 요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하는 거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한번 쓸게. b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0이 아닌 것은 x 마이너스 a가 0이어야 된다. 요렇게 성립한다. 요것이면 요것이다가 성립하다. 요것이면 요것이다가 필요 조건이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게 충분 조건. 이것이면 이것이 이게 충분 조건. 즉 x가 a면 b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는 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a가 아까 1이라고 해놨잖아. a는 구해놨으니까 a가 1이란 말이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b 마이너스 3 a가 1이니까 플러스 5는 0이다 해서 b는 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 341. P는 이것이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했기 때문에 P랑 Q의 여집합은 같다는 뜻입니다. 요거의 진리집합이랑 요거의 진리집합은 필요 충분 조건 했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R은 납피에 의한 충분 조건을 했기 때문에 R은 P의 여집합에 들어있다. 자, 그럼 집합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P이면서 동시에 Q의 여집합이에요. 자, R은 P 여집합, P 바깥쪽에 R이 들어. R은 이렇게 들어있다. 이것만 찾아보면 끝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R이 P에 들어있다. 틀렸네. P 합 Q는, 자, Q가 어딘데? Q는 이 바깥쪽 이게 Q지. Q 여집합이 아니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P하고, 지금 뭐하는, 다시. 이게 이렇게. P하고 Q의 합집합. P는 요거지, 요거. 그 다음 Q는, 이게 Q의 여집합이니까. Q의 여집합이 P니까. Q는 P의 여집합이지. Q는 P의 여집합이야. P 합 P의 여집합, 이거는 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집합이다. 해서 요게 뭐야. 자, 이것은 R에서 Q를 빼면 P의 여집합이가 R이 여기서 Q를 빼는 거야. Q는 어디가 Q는? 이 바깥쪽 이게 Q지. 이거 빼게 되면 뭐가 남아? 하나도 안 남지. R에서 빼버리면. 공집합이라 해야 되는데 이건 틀려. Q하고 R의 교집합이야. Q는 요 빨간 게 Q지. 그 다음에 R은 요거 교집합은 그럼 R이 되겠지. R. 공집합이 R이 돼. 자, 요거는 정리하면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 자, 다시 정리하면 Q 합 R은 공집합이다. Q하고 R의 Q는 바깥쪽에 빨간 거, Q는 빨간 거, 그 다음 R하고의 합집합을 해버리면 공집합이 아니지. 한거인데 바뀌지.
내 조건 PQ에서 자 P이면 R 계속 연결해 간다. P이면 R 다시 R이면 Q R이면 Q 다시 Q면 나데스 Q이면 나데스 이런 게 다 성립. 그러면 P이면 Q도 성립하고 P이면 나데스도 성립하고 R이면 나데스 성립하고 S이면 나Q도 이렇게 다 성립합니다. 자 먼저 S이면 나P S이면 나P 성립하지. 이런 답이네. R이면 S다. R이면 나데스지. not Q이면 P더라. not Q이면 P더라. not Q이면 나P가 돼야 되지. 틀렸고. not S이면 R이다. not S이면 R이다. 역이잖아. 역. 역은 성립한다면 안 돼. P이면 S가 아니고 P이면 not S가 돼야 돼. 틀려. Q는 위에 거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이렇게 씁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거꾸로 S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S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나 S는 같은 조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Q는 P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 해석이 틀려. R은 Q이기 위한 R은 Q 여기지요. 요렇게는 충분 조건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필요 조건 맞네. Q면 R이잖아. 요게 지금 성립하잖아. 그럼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S는 R이기 위한 S면 R이 성립하니까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것도 씁니다. 다음은 실수 XY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해서 무리수이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이것도 봐. 이 결론이 XY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 둘 다 유리수이면 모두 유리수이면 그런 게 간편한 거라 했다. 그지? 또는 하는 거는 복잡한 조건이기 때문에 식을 조건을 간단하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우를 쓰면 정리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XY 중 적어도 하나가 무리수다. X가 무리수, Y는 유리수. 또는 반대로. 아니면 둘 다 무리수. 그럼 그게 아닌 거는 둘 다 유리수. 그래서 XY가 모두 유리수입니다. 이 부정을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 요거는 잘 묻기 때문에 또. 둘 다 유리수이면 이제부터 이게 가정이야. 그럼 유리수 두 수를 더하면 무리수다 했기 때문에 대우니까 유리수다 이렇게 되겠지. XY는 유리수이다. 이거 이제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유리수네, 유리수. 그럼 그냥 보면 돼.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다. 그래서 그냥 참인 거야, 참. 자, 그거를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증명을 하니까 문제에 따라가주면 되는 거야. XY가 모두 유리수이면 이게 가정이야, 가정. 자, X는 유리수니까 이렇게 분수로 표현했네, 분수. 유리수이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한 거야.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런 유리수이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이제 두 수를 더하면 이렇게 두 수를 더해서 더하면 통분하면 AC분은 BC 더하기 AD. 즉, 요 가 부분이 AD 더하기 BC 이렇게 됩니다. 자, 분수 AC는 정수끼리 곱했기 때문에 정수. 정수끼리 곱해서 정수인데 정수끼리 더해도 정수. 즉, 0이 아닌 정수분은 정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유리수가 됩니다. 요 부분이 유리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와 이거는 AC는 0이 아니고 정수다 이렇게 됩니다. 분모 분자가 둘 다 정수이고 그 다음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됐다는 말이 유리수다 이렇게 있어요. 유리수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유리수다. 대우가 참임으로 명제도 참이다. 자, 이거일 때 XY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더라. 양수 돼 있네. 양수. 2x제곱 더하기 8y제곱을 2를 나눠주면 2x제곱 곱하기 8y제곱을 곱해서 제곱권을 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지.
근데 요게 일정한 값을 갖는 거잖아. 이게 5니까 2분의 5가 돼. 양변, 제곱하지 말고. 그럼 우변이 얼마냐면 2, 8이 16이니까 4가 될 거고, xy는 양수니까 그대로 x제곱, y제곱은 xy를 빠지는 거예요. 양변에 4를 나눠버리면 이게 8이 되게 돼요. 그래서 xy는 8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최대값 8분의 5를 갖는다.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두 수가 같을 때. 그러면 2x제곱이 2분의 5가 되고, 같으니까 8y제곱이 2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럼 x제곱이 4분의 5, y제곱이 16분의 5. 이때 x는 그럼 루트 잡아주면 그게 바로 알파일 때, 베타일 때. 그거를 이렇게 해서 계산해라. 양수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산수를 기하지. 자, 곱하자. 2 곱하면 12ab, 또 곱하면 3ab 분의 1, 또 곱하면 2. 한 번 더 쓸게. 12ab 3ab 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자, 이거 두 개는 곱하면 일정한 거예요. 곱하면 ab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 루트 두 개를 곱할 거예요. 자, 곱하면 요거 약분되면서 3분의 10이니까 4만 남겠지. 더하기 4. 요거 두 개 더하면 4니까 4 더하기 4는 8. 그래서 8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 8이 됩니다.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요 두 수가 같을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셋 빠지게 해봤자 시험 몇 개 나오거든요. 산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코시 해봤자 중에 한 개 나오고 한 개. 정명 이렇게 세가 빠지게 해봤자 한 개밖에 안 나오겠지. 그래도 해놔야 돼.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자, 공식이야. 요 위의 점,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만 쓰는 거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x1 x 더하기 y, 그게 요 직선 10이야.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네.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하는 거야. 그럼 넓이는 뭐가 넓이인데? x 절편, y 절편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지. 자, y의 0 집어넣으면 x는 a분의 16, 요게 x 절편.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b분의 16, 요게 y 절편. 그럼 x 절편이 요 길이고 y 절편이 요 길이 안 됐어요. 그럼 2분의 1 x 길이 y 길이 곱하면 이게 넓이가 돼요.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 이거의 최소값. 그럼 정리하면 이게 8이지. 그럼 결국 AB 분의 3승 4승 2의 7승 128. 8 곱하기 16. 이거의 최소값 찾는 거야.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AB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클 때, 이건 제일 작을 때. 위에 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분모가 가장 클 때 이 전체는 가장 작게 되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AB 최대값 찾기 위해서 AB는 이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애초에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요 위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다는 조건이 있었어. 합이 일정하네. 두 수를 더하면 크거나 같지.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거. A제곱, B제곱. 근데 AB는 양수잖아. 1, 4, 9면에 있는 양수입니다. 요거는 A제곱, B제곱의 루트는 그냥 바로 A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게 1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B는 8보다 작거나 합니다. 그래서 AB 제일 클 때가 8이잖아. 8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B가 최대가 될 때, 즉, 요게 8이 될 때 이 전체 값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16이 됐다. 이 정도는 어렵다, 그지? 자, 둘레의 길이가 20인. 자, 둘레가 20이야. 이렇게 직사각형. 자, 가로, 세로, 요걸 x고, 요걸 y라서.
가로 세로를 xy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레가 20이다는 말은 x 더하기 y가 10이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x, y는 다 양수겠죠. 길이니까. 이때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 어렵다 이것도. 이것도 한 번도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한 번 풀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걸 보고 슈바르츠 부등식이네 해가 연결하는 건 어렵다. 어렵지만 자 어떤 형태가 되는가. 요 식을 내가 고칠게. 루트 x의 제곱, x는 양수니까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죠. 루트 y의 제곱이 10이다. 자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루트 x를 a로 루트 y를 b로 그냥 잠시 치워놓자. 자 그럼 요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다. 이런 게 주어져요.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다. 이게 주어져요.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x를 a로 생각해봐. 루트 3 루트 x잖아. 요것도 루트 2 루트 y는 b라 했잖아. 이거 구하라. 이제 보이지? 요거 있고 요거 구하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루트 3a에다가 루트 2b를 구하면 요거 놈의 제곱이 요렇게 되려면 앞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 요렇게 있으면 되죠. 그러면 ax by 전체의 제곱 이런 거죠. 그럼 여기 3 더하기 2니까 여기 5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기 10이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찾는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 요놈의 제곱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루트 50이 되겠죠. 루트 50. 그래서 5루트 2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있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거든요. 자 이제 다 됐네. 두 실수 AB에 대해서 자, 이것도 얼렁뚱땅 해가 해서 답 내지 말고 똑바로 해. 두 실수 AB에 대해서 명제 이거이면 이거 또는 이것이 참이다. 아 이게 안 좋네. 이게 맞지?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어. 이 명제가 참인데 이 결론이 찝찝하게 돼 있네. 또는 이렇게 되면 대수식으로 안 쓰는 게 좋다 했지. 그래서 대우 보는 거야. A가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렇다 그지? B도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면 A 더하기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A 더하기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A가 5보다 크거나 같대. 그리고 B는 K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 식으로부터 뭘 얻어낼 수 있냐면 A 더하기 B는 요거는 5보다 크고 K보다 크니까 K 플러스 5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요렇게 되면 A 더하기 B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A 더하기 B는 요거 이게 참이라고 했어. 이게. 근데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지금 참이라 했잖아. 그지? 자, 잘 봐라. 헷갈리면 안 돼. 파란 거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야. 그럼 뭐가 성립하면 참이냐면 요게 참이라는 말은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런 걸 A 더하기 B는 1보다 크다 하면 돼, 안 돼? 0보다 큰 걸 1보다 크다 하면 돼, 안 돼? 0.1은 0보다 크잖아. 그럼 1보다 크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쓰면 틀린단 말이야. A 더하기 B는 2보다 커, 만약에. 이런 거를 A 더하기 B는 1보다 크다 하면 참이야, 그지? 참이잖아. 2보다 크면 2, 3, 4 이런 게 2보다 크잖아. 그럼 다 1보다 크잖아. 이게 참이 되는 거지. 이거일 때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이게 참이라는 말은 A 더하기 B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요 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2가 돼서 예를 들면 그러면 A 더하기 B는 1보다 크다 하면 참이고요. A 더하기 B가 예를 들어서 100보다 커서 이렇게 100보다 큰 걸 1보다 크다 하면 참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수가 어떤 수가 되면 되느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이거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도 다 성립한다. 이게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100이 돼도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K가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정수 K. 왜 이거 구하라 했는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뭐 때문에 K를 구하라 안 하고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가. 지금 49번 잘 못 알아들었을 거야. 영상 보고 뭐 알아보는 거 말든 알았어. 이런 거는 그만할게. 계속 같은 거 포함 관계만 따지면. 이런 거 할 때 봐. 자꾸 너가 질문하는 게. 이런 관계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K하고 O 관계 따지는데 K가 O가 돼요? 안 돼요? 자꾸 이런 거를 아직까지 묻고 있어요. 이거는 성립하잖아. 그지? 근데 K가 O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는 K가 5가 된다 이 말은 이걸 5로 고쳐도 된다 이 말이잖아. K 대신 5를 써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건 5보다 크다고 이건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포함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5가 없는 게 5가 있는 거를 포함할 수 있나 없지. 이건 등호 붙으면 안 된다. 이런 것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 이해 안 되겠잖아. 해마다 그런 사람들 몇 명 있다. 해마다. 원래는 누구누구 있다. 351. 양수 AB에 대해서 그럼 요걸 식을 잘 봐. 식을 지금 뭐 최소값 묻는 게 최소값이네. 그지? 그리고 그때 AB 값도 묻고 있다. 최소값을 묻고 있고 그때 AB 값을 묻고 있다. 근데 식을 잘 보니까 양수라는 말이 일단 들어있네. 양수라는 말이 들어있네. 그 다음 최소값 찾는 거 생각해. 우리가 지금 쭉 배웠던 거 최소값. 딱 보자마자 이거 최소값 구할 수 있는 모양 맞지? 산술기하평균 써서. 이거 최소값 구하는 모양이에요. 2차식이니까. 이건 언제 최소가 돼? 2차식은.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최소가 되기 때문에 2가 되면 돼. a가 2가 되면 요게 최소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는 크거나 같다 해서 역시 산술기하평균에서 최소값 갔는데 언제 최소값을 갔는데? 자, 일단 이거는 크거나 같다. 그지? 요거 더하기 요거는 2 루트.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9가 되네. 그 최소값은 2, 3은 6이 되는 거예요. 요거의 최소값은 6이야. 근데 요거의 최소값은 A가 2일 때 최소가 되기 때문에 2 넣어봐. 2 넣으면 4, 마이너스 8. 요거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요거 최소값은 6이야. 그거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언제? A가 2일 때. 그 A 값을 알파로 했기 때문에 이게 2일 때. 이거는 언제 최소가 돼? 두 수가 같을 때. 항상 산술기하평균 두 수가 같을 때 는이 되는 거야. 는. 정리하면 B제곱은 9A제곱. AB는 양수니까 B는 3A. 그럼 A는 아까 1이라고 결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A가 2가 되니까 B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B 베타 값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51번도 이제 혼자 이렇게 풀기는 조금 어려워요. 혼자 풀기는. 누가 이야기 안 했죠? 자, P가 이렇게 볼게요. 어떤 X에 대해서 P이고 Q이다가 참이다. 이 말은 P이고 Q이다를 만족하는 X값이 있기만 하면 된다. 존재만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게 참이 된다. 만족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다. 어떻게 하면 거짓인데?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에요. 어떤 이때는. 모드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 전체 집합. 그래야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인데? 하나라도 성립 안 하는 게 있으면 거짓입니다.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한 100번쯤 했다. P이고 Q니까 먼저 P는 결정되어 있네. 4부터 7이라. P는 결정되어 있네. 이제 Q를 봐야 돼. Q를. Q하고 교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K하고 2인데 여기 마마 이렇게 인수분해 돼. 2하고 K야. 2하고 K.
근데 크다잖아, 크다. 자, 그러면 4부터 7은 결정이 돼 있지. 근데 오늘 크다니까 해집합이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2는 요게 2잖아, 2. 잘 봐라. 근데 K가 어디 있냐는 말이지, K가. K가 2보다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그 말이 여기는 없다, 그지? 근데 자연수 K다 전부까지는 있지. 그 K가 이제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K야. 그럼 2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K가 2보다 왼쪽에 있어. K가 2보다 왼쪽에 있어요. 여기는 더 뭐 붙어도 관계없고 안 붙어도. 그럼 이런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2라는 수가 4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2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버리면 만족되는 게 안 나올 수가 없지. 2는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K가 2보다 왼쪽에 있을 거예요. 왼쪽에. 왼쪽에 있을 때 이쪽이 이렇게 되면 이쪽은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무조건 만족되는 게 생겨. 교집합이 생겨. 그지? 이거가 생겨. 무조건 한 개라도 있으면 참여를 했잖아. 이때는 K가 2보다 작은 거는 관계없이 무조건 다 성립. 2보다 작거나 같은 K 때는 다 성립해. 이제는 4부터 7이 이렇게 있는데. 잘 봐라. 2는 이쪽 편에 있어. 2는 이쪽,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K가 2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동시에 만족되는 게 하나라도 생기면 된다 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성립하지. 근데 문제는 봐. 이렇게 K가 돼버리면 성립할 수 없다. 한 개라도 있어야 되겠지? K가 2보다 작을 때는 한 개 이상은 다 있는 거야.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근데 K가 2보다 이제 클 때를 보는 거야. K가 2보다 클 때. 클 때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만족되는 동시에 되는 게 없잖아. 이 일식도 만족하고 이식도 만족하는 게 없잖아. 그럼 이 K가 어디로 와야 될까 생각해봐. K가 7에 오면 돼, 안 돼? 있지. 7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7이 있잖아. K가 2보다 작을 때는, 클 때는 K가 계속 오른쪽으로 커지면 안 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7까지는 갈 수 있다. 7까지. 7에 와도 이렇게 되는 거야. 7보다 크거나 또 이렇게 하면 7. 동시에 만족되는 게 존재하잖아. 그지? 한 개라도 있기만 하면 돼. 그럼 2보다 작을 때 다 성립하. 자연수 K를 했다. 2보다 작을 때 그럼 1, 2 성립하네. 자, 2보다 큰 수 중에는 7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쭉 가서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다 성립하세요. 그런 자연수가 몇 개 있노? 그렇기 때문에 총 7개가 있다. 어렵다, 이런 것도. 왜 어려운데?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다 어렵다고. 구분해서. K가 이런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들은 다 어렵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간 많이 되었으니까, 자, 제가 일단 마치기만 해줄 테니까, 너가 와서 정리해라. 자, 54번. 자, A는 그냥 AB야, AB. 자, B를 잘 봐. A는 AB지, AB. 근데 AB는 둘 다 0과 1 사이 수네. 0과 1 사이 수, 0. 얼마 얼마 이런 수를 곱하면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지. 무조건 1보다 작은 수야. AB는. B를 봐, B. B는 보니까 요렇게 하면 A가 하나 약분이 되면서 B분의 A가 되고, 요렇게 하면 B가 약분이 되면 A분의 B 이렇게 돼. 잘 봐라. 역수다, 역수, 그지? 역수 하나 적을게. 역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이게 무조건 역수는 1이잖아, 1.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즉 두 수가 다 1이 될 때, 같을 때야. 근데 이거는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은 수가 없지,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크다라고 해요. 같을 수는 없어. 2보다는 크다. 원래는 크거나 같아. 그런데 요 두 수가 같을 때 뿌리면 B분의 A랑 A분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A제곱이 B제곱이니까 A 이꼴 B가 돼버리지. A, B는 같은 경우 없잖아. 없기 때문에 요 등호는 절대 될 수 없어. 2보다는 큰 거예요. C를 봐도. C는 B분의 A 더하기 1, 요렇지. B분의 A 더하기 1, 요렇잖아. 즉, B분의 A 더하기 1이야. 자, B분의 A도 봐. B가 큰 수잖아, B가 큰 수고 A는 작은 수지. 그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은 이런 양수들은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건 1보다 작아, 1보다. 여기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수는 2보다 작게 돼요. 하지만 1보다는 크겠지. 1 더하기니까. 이건 1보다 작아. 이건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이건 2보다 커.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고, B가 제일 크다. 이렇게. 이런 대소관계도 당연히 어렵다, 그제? 지금까지 대소관계 어떻게 했는데? 그냥 빼보니까 되더라고요. 빼보니까. 또는 제곱을 해서 빼보니까 됐다. 근데 지금은 이 A, B, C를 이제 이렇게 산술 기하 형태다. 그 모양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자주 보는 게 좋아, 자주. 자주 보고 이런 형태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자주 보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게 눈에 안 익어 있어. 이제 마지막. 시간 다 안 맞네. 자, 요것도 좀 어려운 편이다. 전체 집합은 12i 자연수 돼 있는. 전체 집합 12i 자연수야. 12i 자연수. 전체 집합은 12i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B야. 그럼 1부터 10까지를 가지고 집합 두 개를 만들어 놔요. 1부터 10까지가 집합 두 개를 만들어 놔요. 이때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더한 거를 SA. 그럼 SB는 B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한 거를 SB. 그럼 SA, SB 이제 뭔지 알았지? 자, 집합 AB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합 B가 전체 집합이다. A하고 B를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A랑 요 B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지? 1부터 10까지 수가 요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쉽게 해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교집합이 2, 3이네. 2, 3이 여기 들어있다. 2, 3. 자, 1부터 10까지 우리 다 더하면 얼마인데? 1부터 10까지 총 합은 55는 알지? 모르면 더하면 되고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하면 55.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55네. 근데 여기 다 더하면 5네. 그럼 여기 더있는 거랑 여기 두 개 더있는 거를 합치면 50이 되겠죠. 자, 여기 더있는 합을 A라고 했죠. 모르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 하면 돼? 당연히 50-A라고 쓰면 돼. 이제 SA 곱하기 SB의 최대값 찾는 거야. 자, SA는 얼만데? A 더하기 5. 요만큼 더 있는 게 A고, 요게 5니까, 요만큼 안에는 A 더하기. 자, SB는 이만큼 안에 합이야. 요거 다 더하면 55 마이너스. 이거 두 개를 곱했는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이거 두 개 곱했는 최대값을 구하시. 자, 이것도 봐. 우리 기말고사가, 중간고사가 2차식의 최대 최소인데 이게 뭐 돼 있는 식? 인수분해 돼 있는 식. 자, 인수분해 된 건 쌤이 전개하면 된다 안 된다? 전개하면 안 된다 했다. 2차 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니까 요렇게 되는데 요거 0 되는 게 x축과 만나는 점 마이너스 5. 요거 0 되는 게 55. 그럼 어디서 최대가 돼? 요때 최대가 돼. 항상 2차 함수니까. 2차식이 요렇게 인수분해 탁 돼 있으면 요런 그래프 그리고 요 점을 찾아서 요거의 중점일 때 최대가 돼. 그럼 중점 어떻게 찾는데? 두 개 더하면 50. 2를 나누니까 25가 돼. 그래서 A가 25가 되면 이 합이 곱이 최대가 돼. 그럼 25가 되면 어때? 요거는 30. 요거 25가 되면 25를 빼버리면 요것도 30. 그래서 최대값은 900이 돼. 그래서 이제 명제까지 남았었다. 이제 나는 다 해줬으니까 이제